공홈에 들어갑니다. 역시 트렌치코트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중에 뭘 살까요? 패션은 취향이지만 버버리가 처음이면 이 개버딘 코트. 개버린 아니고 개버딘입니다. 왜 이 코트냐? 지금부터 168년 전 작은 상점이던 버버리를 지금 매출 4조로 만든 게 바로 이 코트입니다. 가격은 450만원. 개버딘 코트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대중에게 알려진 건 이렇습니다. 당시 비가 올 때는 고무 코트를 입었는데 불편했다. 그래서 더 편안한 개버딘을 개발하고 인기를 끌었다. 이상합니다. 역사를 자세히 보면 개버딘보다 먼저 나온 방수 코트가 있습니다. 고무 코트보다 가볍고 심지어 개버딘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히트도 쳤었죠. 그런데 왜 살아남은 건 평범해 보이는 이 개버딘일까요? 오늘의 키워드 브랜드의 방향. 창업자 토마스 버버리, 영국인으로 1835년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4살 일을 시작합니다. 옷가게, 판매직. 14살부터 일을 한다. 역시 인재라 빠른 걸까요?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농촌의 국룰. 중학생 나이가 되면 견습생을 합니다. 그의 행보가 달라진 건 20대 빠른 창업. 일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자신의 의류 상점을 차립니다. 그의 나이 21살. 처음 판매한 건 일상복, 주 고객은 노동자입니다. 손님들은 고된 노동에도 오래가는 튼튼한 옷을 찾았습니다. 버버리가 원단에 관심을 가진 건 이때부터라고 추측됩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소비층을 확장합니다. 중상류층의 옷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버버리는 레인코트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먼저 당시 유행한 레인코트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코트입니다. 원단의 표면이 고무인 건 아닙니다.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잼을 바르듯 옷감 사이에 고무를 발랐습니다. 문제는 빗물 막는 건 1등이지만 무겁고 통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땀이 나면 악취 때문에 향수를 엄청 뿌렸다고 합니다. 이 코트를 발명한 건 찰스 맥킨토시. 우리가 지금 있는 맥코트의 기원이 바로 이 할아버지의 코트입니다. 맥킨토시는 지금도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공홈에 가볼까요? 더 아이코닉 맥 메뉴가 별도로 있죠. 가격은 180만원. 지금도 고무 처리를 할까요? 지금은 아니네요. 두 번째, 아쿠아 스큐텀. 앞에서 말한 개버딘보다 따뜻한 코트, 이겁니다. 고급 울을 촘촘하게 짜고 표면에 왁스와 오일을 발랐습니다. 맥코트보다 가볍고 통기가 좋았습니다. 자연스레 많은 사람이 입고 특히 크림 전장에서 장교들이 선택합니다. 단점은 무게. 울이라 따뜻했지만 군인이 입고 행군하기엔 무겁고 특히 열에 노출되면 왁스와 오일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개버딘. 만드는 과정은 아쿠아 스큐텀과 유사합니다. 투일 방식으로 원단을 짜고 화학 제품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다만 개버딘은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중 방수. 실의 1차, 원단의 2차. 그래서 방수가 오래 갑니다. 두 번째, 면. 이집트산 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울을 사용한 아쿠아 스큐텀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성이 개버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경량성과 개버딘, 이거 어원이 재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평소 무시하던 유대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위에 선 샤일론 한 맺힌 말을 쏟아냅니다. 너는 나를 고리대금업하는 유대인, 불신자의 살인자라 못 웃겠다. 심지어 우리 전통 유대 개버딘에 침을 뱉었다. 자, 여기 주이시 개버딘이 나오죠. 개버딘은 유대인이 입던 종교적인 옷입니다. 사진을 봅니다. 요즘 많이 가는 스페인 순례자의 길, 바로 그 순례자들이 개버딘을 입고 그런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옷의 활동성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버버리가 무게와 활동성을 강조한 원단을 개버딘으로 이름 정한 건 참 적절합니다. 이거 개발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약 5년. 버버리가 39살에 시작해서 44살에 완성합니다. 가장 가벼운 방수 원단, 당시의 영웅, 모험가들이 선택합니다. 사진을 봅니다. 특이하죠? 개버딘은 가볍지만 보온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겉옷 위에 둘러싸이는 형태로 썼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프리드 쇼프, 난센 박사. 그리고 이후에는 모험가 아문센을 후원하는데요. 당연히 아문센도 후원자에 이어 개버딘 텐트와 의류를 입습니다. 최초로 남극점을 도달하죠. 남극. 지금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화성 탐사라 할까요? 상당히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자, 세계 1차 대전의 영웅 허버트 키체너.
큰 공을 세우기보다 전쟁 중 사망하며 영웅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코트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트렌치 코트. 당시 광고를 보면 타이로겐 코트라고 써 있습니다. 초기엔 타이로겐이라 불렸지만 전쟁 이후 참호라는 트렌치 코트라는 별칭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버버리가 참 운이 좋았습니다. 이 타이로겐 특허를 낸 게 1912년입니다. 그런데 2년 후 전쟁이 터지면서 수요가 급증합니다. 크게 두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 라이센스.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 보신 적 있나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영국이 아닌 일본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965년 버버리는 일본 산요에 라이센스를 팝니다. 나름 전략은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일본 내에서만 판매하기. 그런데 일본에 가면 더 싸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버버리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 라이센스는 2015년부로 조기 종료됩니다. 기존의 버버리 블루, 블랙 라벨은 크레스트 브릿지 블루, 블랙 라벨로 리브랜딩 되어 판매 중입니다. 공홈을 가볼까요? 이 체크무늬 아슬아슬하게 버버리의 색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23만원. 두 번째, 올드한 이미지. 사실 이건 역사가 되면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루이비통, 티파니도 겪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97년 새로운 CEO 노즈마리 브라보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 베일리를 영입해 버버리를 현대적 브랜드로 변모시킵니다. 결과는 대성공. 베일리는 2001년부터 무려 16년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CEO 자리를 역임합니다. 지금은 보테가 베네타를 성공시킨 다니엘 리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리의 컬렉션을 좋아해서 기대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랜드의 방향입니다. 정리는 두 가지, 잘 알려진 이론과 실전에서 이 이론을 쓸 때의 차이점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핵심 구매 요인. 버버리의 개버딘, 방수는 맥코트가 좋았고 보호는 아쿠아스큐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버버리가 성공했나? 가벼운 무게, 당시 경량화라는 속성이 보온 방수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핵심 구매 요인이라 합니다. 자, 여기까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님, 제가 만난 소비자는 무게보다 방수 기능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그들은 개버딘을 싫어합니다. 방수가 확실한 고무 소재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조사해 보니 소비자는 보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온이 좋은 아쿠아스큐텀 이겁니다.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뿌리 집단. 버버리의 뿌리는 모험가입니다. 이들이 기준이 됩니다. 오래 걷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게입니다. 비를 피하거나 보온할 방법은 많지만 무게를 줄일 법은 없습니다. 개버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확하죠? 이처럼 브랜드의 방향을 정하려면 뿌리 집단이 명확해야 합니다. 뿌리 집단에 대해 더 전문적인 방법이 궁금한 분은 저희 수업 프라이슬리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브랜딩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1부는 티파니의 특별한 유통, 2부는 루이비통의 기회를 발견하는 법, 3부는 버버리의 뿌리 집단을 봤습니다. 4부는 요즘 다시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노동자, 까르띠에를 다루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궁금해요, 혹은 잘 봤어요, 구독했어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